자, HPSP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지금 연속적인 상승이 나옵니다. 지금 그러면서 오늘 54,900원, 2.81%의 상승을 좀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이제야 안도의 한숨을 좀 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5월 12일, 58,300원대, 이 기억 때문에 여전히 불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좀 단 며칠 만에 48,000원대까지 좀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좌창에 이 고민이 좀 깊어지실 텐데, 많은 분들이 지금 매도 고민하시는 거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종목 기준선이 흔들릴 때마다 어떤 지표를 보고 중심을 잡았어야 됐는지 바로 오늘 같은 이 혼돈의 자리 때문이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런 상승률에 취해서 섣부르게 우리 매도 판단하지 마시자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자리는 장중의 변동성 창구의 태도 그리고 어떻게 변하는지 좀 기준을 잡아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멋대로 판단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매도 버튼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기준을 좀 잡아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시간까지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 시장의 진짜 기준을 좀 찾고 싶어 하시는 진짜 주주님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흔들기에 중심 잃지 않겠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다가 본인들의 이런 평단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여러분들이 어디에 좀 물량이 좀 있는지를 파악해서 다음 대응 영상에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봉 차트를 좀 보실까요? 지금 상장 이후 최고가 영역에서 지금 계좌의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매도 버튼에 손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와주고 있어요. 왜냐? 지금 21선의 움직임 속에서 지금 뭐 이런 3일선, 5일선, 이 노란색, 주황색 이런 것들이 추세를 좀 이탈하는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추세가 좀 60일선과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거 추세가 무너지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이런 상승이 나왔을 때 기회를 줄 때 도망치려고 하는 판단들을 많이 하신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5월 21일에 뭐가 터졌습니까? 주식 선물 가격 제한폭 확대 공시가 붙었죠. 이 보유자분들의 투심을 완전히 얼어붙게 좀 만들었습니다. 이 파생상품 연동성, 이 변동성이 커진다는 공시를 좀 보시면서 지금 뭐 종토방에서는 앞으로 이 하방에 대한 마진콜이 터진다는 선동이 좀 도배되고 있고 거기다가 뭐 세력이 고점에서 털고 도망쳤다라는 루머도 돌고 있죠. 자, 우리 최악의 오해, 이 사로잡혀서 여기 바닥에서 물량 던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극히 좀 정교하게 설계됐다고 말씀드리는데, 하지만 그런 오해들이 진짜 100%이 팩트로 연결이 되려면요. 시장에서 증명되는 팩트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런 21선에 대한 복귀가 만들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21선 지금 이런 주가를 올려놓은 건 문제가 아닌데 앞으로 이 주가가 21선에 대한 안착을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기준 잡아야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55,000원대 이 복원에서 반등 시도 자체가 없어야 됐는데 지금 다시 보여주면서 지금 어제 말씀드렸던 뭐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외국계 상위 창구들이 지금 다시 한번 매수세를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JP 모건서울 신한투자 역시도 지금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상위에 좀 차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키움증권이에요. 키움증권. 자, 개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창구 중에 하나인데 개인들은 여전히 이런 흐름의 매도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그때 말씀드렸던 이 4월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때 추세가 21선에 대한 상방에 대한 돌파를 보여주고 나서 우리 이런 흐름을 좀 잡아야 된다라고 했던 게 우리 4월 16일부터 2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수급을 좀 보시면 얘네도 상승을 만들 때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 신한, JP 쪽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었죠. 반면 우리 개인 창구들은 어떻습니까? 뭐 KB증권, 뭐 키움증권 쪽에서는 매도 물량을 던져주고 있죠. 꼭 우리가 이런 세력들의 반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못 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창구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상승을 만든 흐름에서 들어왔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반도체 시장들이 계속적으로 확장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미세 공정에 대한 필수적인 바로 고압 수소 어닐링 독점 장비
그런 납품 시간표와 함께 기업 가치 제고 계획 일정을 이미 확인하고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역사적인 최고점 돌파를 지금 앞두고 개인들의 물량이 지금 여기서 유입되면 안 되거든요. 주가 상승을 할 때 좀 가벼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이평선의 흐름, 그러면서 아까 선물 공시 말씀드렸죠. 이런 변동성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지금 개인들 털어가면서 본인들 수급으로 채워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인들이 진짜 본대 자금들이 이탈하지 않은 채 물량을 지금 잠그고 있고, 매수 호가가 비어있는 주가가 밀릴 때 비명만 지르면서 나온 물량만 지금 상단에서 소화해 갔다는 정황이 성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승전 창구와 눌림 후 창구가 이어지는 이 물량의 회전 구조를 우리가 눈으로 좀 확인을 하셔야 우리가 뇌동매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올라간다는 우리 이런 희망회로는 일단 멈추시고요. 주식은 철저하게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어온 이 매수세가 진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면 가장 먼저 이 종가 55,000원대 매물대 중심선으로 좀 안착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를 바닥으로 다져 놓으면서 다시 이 노란색 3일선과 5일선이 21선에 대한 상단 돌파가 이어지면서 이 다음 저항 때 전고점을 향해 다시 한번 슈팅이 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전고점 돌파했을 때 그 확인 것도 중요한 게 이 거래량이 좀 들어오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역사적인 고점 6만 원대를 돌파할 시선들이 바로 여기에 오픈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5만 5천 원대 안착이 실패하거나 핵심 창고 아까 말씀드린 이 JP 모건서울 신한투자가 다시 한번 매도의 움직임을 바꿔주고 이 상승 시나리오는 그대로 좀 무효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제가 이 아래 기준 명확하게 잡아 두셔야 되죠. 제가 무조건 여러분들 홀딩 하셔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월요일장 이후에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건 이 5만 5천 원대 이탈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탈이 나오면서 종가가 깨지고 다시 한번 이 60일선에 대한 이 안착이 실패했을 때 여기까지 깨져 버린다면 이 장대 음봉까지 내려온다면 여기에서 우리 비중 조절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세가 다시 이어질 수 있는지 그거 확인하고 다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일차적으로 비중 줄여라 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어떻게 드린다고 했죠? 문자로 드린다고 했죠? 매도 문자. 그래서 우리 1차적으로 비중 줄였을 때 매도 문자 한번, 그리고 다시 한번 추세가 지지를 받았을 때 상승을 볼 때 여기서 매수 문자 한번 이렇게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요. 이 위아래 기준과 창구의 태도가 장중에 우리 실시간으로 좀 변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57,000원대 여기를 뚫어버리면서 59,000원대까지 상승을 만들었을 때가 좀 중요하다. 앞으로 이런 외국계나 신한투자 쪽에서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유지해주고 있는지, 그러면서 59,000원 저항선 상단에서 가차벽을 치고 도망가는 건 아닌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 최고점에서 수익 만들어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윗골이 달리고 이 그동안 들어왔던 이 매수세가 매도세로 변하는 순간 우리 거기에서 타점 잡아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런 JP 모건이나 신한 쪽의 움직임과 같이 수익권 같이 만들어 먹으면서 얘네들이 이탈하는 거 확인했을 때 우리도 거기서 이탈하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때도 똑같이 제가 문자 하나 드릴 거예요. 자, 우리 매도 하셔라. 이제 얘네들 다 이탈이 확인되고 우리 추세가 지금 붕괴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비중 잡아가야 되고 그 비중 잡아가는 상태에서 더 추세가 이어지는지 아니면 이탈이 나오는지 그거 확인하자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리는데, 자, 위에 상단에 번호 하나 남겨놨습니다. 자, 347-4485 여기로 HP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상승이면 더 볼 기준이면 이탈이면 줄일 기준 장중에 오차 없이 같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제가 위아래 기준 같이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무조건 뭐 매수해서 버티세요. 이런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혼자 장중에 창구 데이터 이런 입출 체크를 잡아낼 기준 지킬 수 없다면 굳이 문자 안 보내고 혼자 매매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만 장중에 이런 호가창에 흔들리거나 내 감정이 먼저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번 거꾸로 매매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같이 기준표 같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월요일장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들이 물량을 어떻게 요리하는지 그런 흐름까지 같이 공유할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요. 자, 우리 이제 단기 타점 말고 좀 큰 그림을 좀 잡아가자고요. 앞으로 계속 볼 명분이 있을지 없을지. 그래서 이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뭐 HPSP 말고도 다른 종목 많이 촬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승이 나왔을 때 어디에서 수익을 만들어 왔고 이탈이 나왔을 때 어디에서 대응을 할 수 있었는지 이런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자,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단순히 종목 하나 궁금해서 남아 계신 건 아닐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주식시장에서 많이 지치고 답답하셨을 텐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 투자만큼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어떻습니까? 괜히 작아지는 기분도 드셨을 겁니다. 자, 가족들에게 떳떳하게 지고 싶고 여유를 선물하고 싶어 시작한 투자가 오히려 계좌를 깎아내리고 있으니까요. 저도 그 막막함 겪어봤기에 여러분들의 그런 간절함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황된 그런 수익을 장담하거나 책임지지 못할 말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계좌를 지키고 싶다면 감정적인 매매부터 멈추셔야 됩니다. 우리가 혼자 이렇게 널뛰는 호가창에 흔들리지 말고 철저히 수급과 거래량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장중 실시간 시장의 흐름을 분석해서 가장 합리적인 진입가와 목표가 그리고 생명줄 같은 손절 라인까지 문자로 명확하게 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선별하고 어떻게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지 100번의 말보다는 확실한 근거인 실제 타점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로봇 같은 경우는 1월 15일 장중에 제가 좀 강하게 좀 봤던 종목 같은 경우인데 이날 시가 19,000원이었습니다. 고가 얼마였습니까? 22,950원까지 열렸죠. 하루에 무려 8%라는 움직임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냥 올랐다라는 게 아니에요. 장 초반 이 19,000원 부분에서 지켜주면서 거래량이 붙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만 원을 넘기기는 순간부터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저는 이 자리 그냥 좋아 보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중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잡아드렸는데, 자, 지금 문자 받아보신 분들 계실 텐데, 문자를 잠깐 보여드리면, 1월 15일 목요일장이었습니다. 2만원 돌파시 어떻습니까? 확인 시 매수 19,000원 이탈하면 우리가 대응을 금지해라. 22,500원 위에서 욕심내지 말고 분할 매도하세요. 라고 핵심은 좀 단순했습니다. 자, 우리가 2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힘이 붙는 그런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000원이 깨지면 손대지 않는 자리. 그러면서 22,500원이 위에서 우리가 욕심을 줄이는 자리. 실제로 이날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22,500원대까지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인 상승을 계단식으로 쌓아 올렸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끝나고 나면요, 어때 보입니까? 쉬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장중에 막상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 몰라서 망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종목명이 아니라 가격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보실 종목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이었습니다. 이 종목 우리가 매수보다 리스크 관리가 좀 중요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2월 26일 날 좀 잡아드렸어요. 자, 2월 25일 상한가를 만들고 나서 눌림목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같은 경우는 시가 29,200원에 시작을 해서 고가 29,550원대까지 찍었습니다. 자,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더 갈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특히 전날 어땠어요? 29,850원을 찍으면서 고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생각 듭니까? 조금만 더 가면 3만원대 이거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드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팔면 너무 아까울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마음 때문에 벌었던 수익 그냥 그대로 토해내는 경우 정말 많잖아요.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요, 사람은 냉정하기보다는 사실 욕심을 더 부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매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탈하라는 그런 방어 문자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날 문자 내용을 좀 보시면요. 대한항공 29,200원 부근에서 분할 매도하세요. 29,550원대까지 재돌파 실패할 때 추가 매수 절대 금지. 28,300원 이탈하면 잔량도 줄여버리세요. 제가 이거 그냥 겁주려고 보낸 문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좌를 남기기 위해서 보낸 문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우리가 좋은 종목 잘 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안 남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줄여야 되는 자리에서 줄이지 못하면서 욕심을 버려야 될 자리에서 계속 욕심을 가지면서 기대를 갖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시드를 만들려면요. 공격만 자리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옳은 건 챙겨버리고 위험하면 줄이는, 그러면서 기준이 깨지면 우리 어떻게 해요? 피해야 된다고요. 대한항공 제가 단순히 급등 종목만 보내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리스크 관리까지 어떻게 같이 잡아드리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대한항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종목 보실 텐데, 마지막 종목 MK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장중의 급등 흐름을 정확한 기준으로 잡아야 됐던 사례였습니다. 자, 4월 14일 날 이날 좀 잡아드렸는데 MK전자 같은 경우는 시가 2만 원이었습니다. 고가 2만 5천 원대까지 열렸습니다. 종가는 24,100원대, 하루에 무려 24%라는 움직임을 가졌던 종목이 바로 MK전자였습니다. 이런 종목 끝나고 나면 누구나 말합니다. 아, 이거 알았었는데 라면서 살까 말까 하다가 못 사버리면서 한 번만 이 기준만 있었다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장중에는요, 그 한 번의 판단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섭고 오르기 시작하면 늦은 것 같고 놓치기 싫어서 따라가면 고점에서 물릴까봐 겁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날 어땠습니까? 2만 원을 좀 지키는지를 좀 확인을 하면서 그 다음 2만 1,000원대 이 돌파를 매수 기준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간 뒤에 24,000원 위에서 분할로 챙기는 기준들까지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장중 문자를 좀 보시면, 자, MK전자 2만원 지지를 확인하세요. 21,000원 돌파 시에 매수를 하세요. 1차 분할 매도 5일선 이탈 전까지 잔량 추세를 홀딩하셔라. 자, 이 문자 하나에 지금 매수, 매도, 홀딩 기준까지 지금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2만 원대 어디서 지켜야 되는지, 그러면서 2만 1,000원이 넘어가면서 들어가고 24,000 위에서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 남은 물량을 기준선으로 추세를 보는 겁니다. 실제로요, 이날 고가 2만 5천 원대까지 열렸다고요. 이런 흐름은요, 종목 이름만 알고서는 절대 대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몇 원에서 보고 몇 원에서 들어가야 되면서 몇 원에서 우리가 수익을 결정짓느냐, 이런 구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건 단순하게 종목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중에 움직이는 종목을 기준으로 매수, 매도, 리스크 가격으로 딱 짚어서 보내드리는 실전 대응 문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 분명하다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그만큼 절실한 분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냥 재미로 보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계좌를 다시 세우고 싶고 시드를 다시 만들고 싶고 우리가 혼자 늦게 따라가다가 또다시 흔들리고 싶지 않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분들께 제가 말로만 희망을 드리는 건 도움이 되십니까?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같이 움직이는 순간에 실제로 대응할 수 있는 기준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설명으로 끝내지 않고 장중 문자로서 직접 보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보신 분들 느끼셨을 겁니다. 아, 나도 저 문자 장중에 좀 받아봤으면 적어도 혼자서 흔들리지는 않겠다. 맞습니다. 급등주는요, 다 오른 다음에는 의미가 없잖아요. 중요한 건 움직이는 이 순간에 기준을 받아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몇 원을 넘기면 붙을지, 몇 원에서 들어가야 될지, 몇 원부터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야 될지, 어디가 깨지면 피해야 될지, 이거 알고 장을 보는 것과 아무런 기준 없이 호가창을 보는 거,
전혀 다른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정말 간절하게 우리가 시드를 확보하고 싶으신 분들, 급등 종목을 보고만 있다가 놓치는 게 이제는 좀 지겹다. 오른 종목을 잡아도 우리가 어디에서 팔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결국 다시 흔들리시는 이런 분들, 지금 위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놨습니다. 010-3472-4485. 여기로요, 급등, 이 문자만 보내주시라는 거예요. 제가 장중에 급등 가능성 있는 종목과 함께 구체적인 매수 가격, 분할 매도 가격까지 리스크 관리 기준까지 문자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별도의 비용 받지 않고 있습니다. 부담 가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요, 말이 아니라 결과라는 거예요. 종목명이 아니라 기준이라는 겁니다. 다만 진짜로요, 우리 계좌를 다시 일으키고 싶으신 분들, 혼자 늦게 따라가는 그런 습관부터 이제는 끊어야겠죠. 주식은요, 종목 이름을 많이 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몇 원에 들어가고 몇 원에 챙기면서 몇 원에 깨졌을 때 피해야 되는지, 그런 기준들이 있어야 계좌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위에 번호 급등 보내시고요. 박 선생이 장중에 움직이는 종목과 함께 실전 대응 가격 문자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거롭지만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금 HP, SP 같은 경우는요, 고압 수소 이런 어닐링 장비, 이런 독점적 기술력과 성당 공정에 대한 미세수의 명분을 공명히 대한민국 탑 클래스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 목표와 기업 가치 제고 계획 역시 좀 훌륭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는데, 하지만 우리가 좀 냉정하게 현실을 봐야 될 게 아무리 기술 장벽이 높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는 2024년 이 역사전 최고점이었던 63,900원대 이 턱 밑까지 올라온 거대한 고점권 가격 부담 역시 부담이 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재무 숫자가 뭐 찬란하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같이 투자하겠다고 장기 홀딩하는 것만큼 미련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이렇게 좋을 때 우리 여기 계속적으로 상승이 내려왔을 때 이런 지지와 저항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수익 만들어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실시간적인 타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